여러분들의 눈 밑 주름은 이 영상을 보기 전과 후로 확실히 나뉘게 될 겁니다. 저는 이제 노화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요. 얼굴에 나타난 노화 현상 중에 제일 대표적인 변화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그중 첫 번째가 눈밑 지방이 돌출되면서 눈물꼬랑도 깊어지고 볼 정면에 입체감도 없어지면서 윤곽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래서 눈밑 지방에 대한 치료를 굉장히 많이 하고 또 공부도 많이 하고 또 이제 저를 찾아주신 분들이 소개도 많이 해주시다 보니까 눈밑 지방과 눈 주위에 이런 탄력에 대한 치료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우선 눈밑 주름은 크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는 단순히 피부에 주름이 있는 경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눈밑 지방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는 눈밑 지방이 밀고 나오면서 피부에서 뼈까지 연결되어 있는 인대 구조는 탁 달라붙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꺼져 보이기 때문에 우선 눈밑 지방을 먼저 해결을 하고, 그 다음에 눈물꼬랑이라든지 그 주위에 윤곽이 바뀌어 있는 부분은 저는 개인적으로 볼륨을 교정하는, 그래서 노화를 복원하는 방식의 치료를 순차적으로 진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지방이 이미 밀고 나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영상을 띄워드릴 테니까 꼭 참고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밑 지방이 밀고 나와 있지 않은데 잔주름이 많은 것 때문에 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이런 경우에는 또 원인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미소를 짓는 패턴입니다. 특히 우리가 기분 좋게 미소 지을 때는 중안면 근육을 사용하고 눈둘레 근육의 밑에 파트가 긴장을 하게 되는데, 많은 분들이 기분 좋게 웃기보다는 남들에게 보여주는 미소를 많이 짓는 경우들이 꽤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눈 주위에 까치발 주름이라고 하죠. 눈 주위에 이렇게 주름들이 깊어지는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눈 주위 피부의 탄력이 떨어지면서 눈 밑에 이렇게 주름이 생기시는 경우, 그렇게 탄력이 떨어지면서 생기는 두 가지 눈 밑에 주름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눈웃음이라고 하죠. 눈웃음 때문에 이렇게 깊은 주름들이 생기시는 경우에는 보톡스 치료를 하시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 눈둘레 근육이 긴장하면서 피부가 어쩔 수 없이 접히면서 생기는 주름이기 때문에 눈둘레 근육의 긴장도를 보톡스를 통해서 좀 낮춰드리면 주름이 깊어지는 것들을 많이 치료할 수 있고 또 예방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미 잡혀있는 주름은 근육의 움직임을 약간 제한한다고 하더라도 흔적이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부분은 진피를 재생시키는 진피재생 주름 치료를 통해서 개선을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눈 주위에는 필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눈 주위 피부는 우리 전신에 있는 피부 중에 제일 얇은 피부거든요. 근데 우리 피부라는 게 불투명하지가 않고 반투명해요. 우리 이렇게 혈관이 비쳐 보이잖아요. 그런데 이 얇은 피부 밑에 투명한 필러 성분이 들어가게 되면 빛이 굴절률이 바뀌면서 밖에서 봤을 때는 푸르스름하거나 회색빛으로 비쳐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전문 용어로 틴들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필러를 사용했을 때 틴들 현상이 생길 수 있는 위험성이 굉장히 높은 부위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러를 사용하는 방법이나 목적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필러가 1년 정도 지나면 다 분해돼서 흡수돼서 없어지는 필러라고 하지만, 어떤 의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녹지 않고 평생 가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계세요. 그래서 현재도 수년 전에 필러를 받고 그게 제거되지 않고 계속 어색한 느낌이 남아 있어서 필러를 제거하고 그 이후에 눈 밑에 구조를 복원하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눈 주위에 이런 주름들이 고민이 되시면 보톡스를 통해서 근육을 살짝 마비시키는 정도까지는 괜찮지만, 필러를 주입을 해서 꺼진 부분을 채워 올리거나 주름을 개선시키는 방식은 좀 피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시술로는 우리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침습적이지 않은 방식의 치료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아이 써마즈라든지 아이 울세라 같은 장비를 이용한 치료, 또는 이제 포텐자라는 고주파 장비를 이용한 이런 치료들이 있겠는데요. 이런 치료들은 한 번 치료로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 얼굴의 노화, 피부의 노화는 노화가 진행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1회 치료나 또는 이게 한두 번 치료가 끝나는 게 아니고 1년에 한두 번 정도 꾸준히 치료하면서 탄력을 점점 좋게 만드는 치료들이 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치료들을 통해서 피부의 탄력이 좋아지면 당연히 눈 주위에 있는 잔주름들이 많이 개선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눈 주위는 피부도 굉장히 얇고요. 그리고 피부의 두께가 얇다 보니까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깊게 들어가는 팁을 이용하면 피부에는 에너지가 잘 전달이 되지 않아서 탄력이 개선되기가 조금 어려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울세라라는 건 초음파를 이용해서 특정 깊이의 에너지를 모아주는 치료라고 보시면 되는데, 눈 주위에 사용할 수 있는 좀 얕게
들어가는 팁, 특히 이제 울세라 같은 경우는 1.5mm 깊이의 포커싱이 맞춰지는 이제 그런 것들을 사용을 하고 있고, 고주파 장비로는 써마지가 대표적이죠. 얼굴을 치료할 때는 써마지 팁이 굉장히 커요. 이렇게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사실 얼굴 치료하기에는 적합하지만 눈 주위, 특히 눈 위쪽을 치료하기에는 팁이 너무 커서 아이 써마지라고 해서 팁이 굉장히 조그마한, 우리 새끼 손톱만한 정도 사이즈의 써마지 팁이 따로 존재하거든요. 작은 팁을 이용해서 눈 주위의 고주파 치료, 써마지 치료를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시술은 네. 뭘까요? 눈 주위에 피부의 탄력을 증가시켜 줄 수 있는 스킨 부스터 치료들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스킨 부스터도 피부에 주입이 가능한, 직접 주사가 가능한 허가가 떨어진 제품이 있고, 또 화장품으로 만들어진 제품이 있기 때문에 꼭 주사할 수 있는 방식의 이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직접 피부에 주사를 하게 되면 아무래도 주사바늘 자국이라든지 이런 멍이 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주사를 이용하지 않고 미라젯이라는 장비를 이용해서 눈 밑에 피부에 스킨 부스터, 특히 이제 콜라겐 합성을 굉장히 많이 자극할 수 있는 성분을 피부 안쪽으로 고르게 주입해 줄 수 있는 미라젯 치료를 통해서 눈 밑에 탄력을 증가시키는 치료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내 얼굴의 상태, 특히 눈밑 지방이 밀고 나와 있는지 또는 눈밑 지방이 없는지에 따라서 치료 방법이 많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눈 주위에 이런 주름들이 많이 있으신 경우에 보톡스 치료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필러를 직접 주입하는 건 제가 경험하기에는 좀 다양한 부작용들 때문에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필러는 조금 피하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제 의견을 조심스럽게 전달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눈 주위뿐만 아니라 얼굴 전체에 할 수 있는 가성비가 굉장히 좋은 치료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